자, 이제는 어디 갔냐? 선납 세금이다라는 거 할게요. 33페이지. 거기 대손은 지금 당장은 못해.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손할 때 맨날 조금씩 나가거든요. 나중에 할 거고, 나중에 할 거고. 자,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너뛰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를 배우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어디를 배우시고 나면. 자, 거기 33페이지 맨 아래 선납세금 보이세요? 시험에 출제 많이 합니다. 아마 회차가 좀 많이 적힐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아래 33페이지 맨 아래 선납세금 있죠? 자, 회차 부를게요. 여기다 적을게요. 자, 103회 2-3 110회 2-6 일단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34페이지 넘기시고 34페이지 위에 선납세금 또 있어요. 34페이지 위에 있죠 또? 자, 어디냐면 여기 결산 시점이라고 돼 있는 거. 얘는 12월 30일 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106회 5-3 자고로 우리 기억나시죠? 5- 몇 하면 결산 문제라는 거. 그 다음에 107회 5-3 선납세금은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 중요한 챕터입니다. 보실게 특히 여기는 다른 애하고 엮여서 잘 나와요. 여기서 개정 과목을 선납세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할 거거든요. 시험에 엄청나게 나오는 거. 미리 같이 적을까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얘랑 엮여서 50페이지까지 50페이지. 얘랑 반대의 개정 과목이 반대의 개정 과목. 50페이지 가주시고요. 맨 위에 예수금이라는 거 보세요. 예수금. 예수금. 회차가 6개, 6개. 꽤 많아요. 우리 12회차에 총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가 12회차입니다. 그 중에 6문제면 미친 듯이 나온 거예요. 자, 적으면 여기가 100회 2-1 100회 이거 100회 2-5 101회 2-3 103회 104회 3-1 꼭 가셔서 풀어보셔야 됨. 적은 건 한 게 아니에요. 예수금 끝냈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하시고 가셔야 돼. 여러분 안 하시면 제가 적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적는 게. 차라리 이 시간에 수업하는 게 낫지. 자, 보시죠. 선납세금. 잘 보세요. 상황.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 세금 쪽입니다. 세금 쪽. 세금 쪽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 화면 차례 보면, 은행 있죠? 은행이 갑이라는 법인이라고 할게요. 법인은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고 할게요. 은행이 갑이라는 애한테 이자를 줘요. 이자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자를 주는 사람은 이자 비용이었고,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이자 수익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갑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갑은 누구냐면 소득이 있는 소득자고요. 맞죠? 우리 일상생활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소득자잖아요. 회사에서. 그리고 은행이 지급자. 이게 회사로 따지면 회사죠. 지급자.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지급자 입장에서의 분계인지 소득자 입장에서의 분계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원래 세금이라는 건 소득이 있는 자가 내야죠. 원래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무시하고 어렸을 때 세금이라는 건 벌어들이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갑이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벌어들인 거 다 갖다 내진 않죠. 맞죠? 일정 퍼센트를 곱해서 갖다 내는데 그걸 우리가 세율이라고 해요. 그럼 세율이 10%다라고 가정하면 갑 입장에서는 이자 100원에 10%인 1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무서에서 세금을 징수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세무공무원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몇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만 명. 근데 이렇게 은행한테 이자를 받아가는 사람은 몇만 명, 몇 천만 명? 몇 천만 명이에요. 은행한테 이자 받는 건 거의 애기들 빼고 다 받아가, 보통 예금 통장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몇 천만 명의 사람들이 세금을 세무공무원한테 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직접 와가지고 세무공무원 노하로 쓰러집니다. 노하로 쓰러진다라는 건 행정의 효율이 낭비가 된다라는 거, 효율이 떨어져요. 뭔가 프로그램 이런 거 다 갖춰야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요 갑과 같은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시면 만약에 월급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이 세금 내세요 라고 하면 내실 거예요? 선생님 전 낼 겁니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막 눈물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금을 반드시 낸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다 낸다는 보장도 없고요. 만약에 낸다라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혼자 거의 1000명을 상대해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원천징수 제도예요. 원천징수는 뭐냐면 이렇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 있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이 있는 자가 내야 될 세금이나 사대보험료를 떼는 거죠. 그걸 원천징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10원을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은행이. 원천징수를 하면 은행 입장에선 갑한테 100원을 다 주지 않고 얼마만? 90원만. 10원은 떼고. 그죠? 90원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원은 먹어요? 아니에요. 먹지 않습니다. 일단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이게 원천징수라고 해요. 원천징수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국가 입장에서는 네, 여기 물론 얘가 100% 낸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탈세인 거예요.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몇 천만 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행정의 효율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 계실 게 원천징수라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질문. 그럼 이 세금 10원은 은행이 은행의 세금을 본인들이 낸 거예요? 아니면 갑의 세금을 대리해서 낸 거예요, 얘가? 그렇죠. 갑의 세금을 대리 징수한 거예요. 그냥 대리 납부한 거예요, 대리 납부. 그래서 조심하실 게 이 10원은 갑이 낸 세금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형식은 은행이 갖다 낸 것 같지만 실질은
갑한테 뜯어서 낸 거니까. 맞죠? 갑이 낸 거다라는 거 소득자가 낸 겁니다. 맞죠? 그래서 지급자는 원천징수한 건 대리징수에서 납부하는 것 뿐이에요. 맞죠? 실질은 다 요 소득이 있는 자가 세금 낸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은행이 갑한테 이자를 줄 때와 갑이 은행한테 이자를 받을 때 분계 두 개를 다 물어봐요. 정말 시험 많이 나옵니다. 알죠? 그러면 이제 갑의 분계와 은행의 분계, 요 날짜 말고요. 요 날짜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고 요 날짜의 분계를 끊어볼게요. 자, 보시면 자, 갑 입장. 자, 그럼 갑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었죠. 이자 수익이었죠. 그럼 갑 입장에선 이자 수익이 얼마일까요? 90원 아닙니다. 100원이에요. 이자 수익은 100원입니다. 일단 선생님 90원 줬는데 90원 받았는데 왜 이자 수익이 100원이라고 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장사꾼이네. 우리는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죠? 누구한테 투자받아서 장사를 해요? 주주한테요. 그럼 주주한테 정확한 수익 비용을 보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주들한테 저희 회사의 원래 총 이자 수익은 100원이었다라는 정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계를 하실 때에는 일상생활을 제발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일상생활을. 투자받아서 운영하면 투자자한테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돼요. 실제로는 이자 수익은 총 100원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뭐야? 대변에 이자 수익 90원 적으시면 안 돼요. 총액으로 적어, 총액으로 100원을, 총 100원이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정보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총액으로. 그럼 우리가 이자 수익은 성격이 뭐였죠? 수익이에요, 수익. 수익이니까 대변이고, 맞죠? 발생했으면 대변에 적음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총액으로 100원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돈은 90원만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현금은 90원 일단 적어줘요. 그럼 나머지 10원. 그럼 나머지 10원 같은 경우에는 갑이죠. 나머지 10원 같은 경우에는 이 갑이죠. 갑이 법인이다. 우리 시험 법인이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거고 얘는 얘가 해야 될 거고 소득자는 각각 내가 소득자 개인이면 소득세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내야 되는 거고요. 법인이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돼요. 그런데 갑 입장에서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법인세를 먼저 낸 거잖아요. 먼저 낸 거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얘가 먼저 얘가 뜯긴 거, 얘가 낸 거, 얘가 낸 거. 실질은 실질 형식 말고.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때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주게. 갑의 원천 이렇게 출제요. 갑이 원천 납부한 거죠. 원천 납부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출제해요. 이렇게 냅니다. 그럼 선납세금이 자산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선납세금이 먼저 납부한 세금이잖아. 뜻이. 그럼 먼저 납부한 세금만큼 나중에 낼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죠. 그래서 자산이 자산.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건 선납세금 처리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세금이라고 비용 처리하시면 오답이에요. 오답. 알죠? 가끔씩 실제 업무 하시는 분들이 질문 진짜 많이 하죠.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예. 틀려요, 무조건. 그래서 회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죠? 빨리 이론 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시험에서 원천 납부세액 자산 처리하세요 라고 하면 선납세금 잡으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변에 선납세금 10원 이렇게 잡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입장입니다. 얘 입장, 은행 입장. 요거 하고 여러분들한테 문제 맡기고 쉴게요. 자, 은행 입장입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돈으로는 90원 나갔죠. 돈으로는 90원 나갔지만 총 이자 비용은 100원이었었잖아요. 그걸 주주들한테 보고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은행이라고 사례든 거지 은행에 주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 얘가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은 법인들은 특히 인건비 우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비용의 3대 요소가 운반비, 나중에 배우신 감가상각비, 인건비 쪽이에요. 제일 많이 나가는 쪽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 회사의 총 급여가 얼마다라고 보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주들한테. 마찬가지로 총 발생한 이자 비용은 100원이다라는 사실을 보고해 준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차변에 총 이자 비용은 100원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차변에 적어줍니다. 우리 이자 비용은 비용이에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적는 거, 차변에. 이렇게. 근데 실제로 돈은 90원 나갔죠. 그럼 현금의 감소는 대변일 거예요.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 만약에 이 시점이 오늘 7월 며칠이죠? 11일? 7월 11일이다라고 하면 이 세금을 납부하는 건 다음 달 10일까지 낸다면서요. 그죠? 그럼 다음 달 10일이라고 하면 얘는 8월 10일. 됐죠?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요 7월 11일잘 내는 거예요. 물론 얘도 낼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은 요 원천징수 하는 날 7월 11일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7월 11일 날 나머지 10원은 일단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 보관하고 있는 건 내가 먹는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낼 거예요. 그렇죠? 후자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낼 의무잖아요. 의무. 의무니까 대변에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계정과목, 부채 계정 과목이 하나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행 입장에서, 지급자 입장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될 걸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라고 해서 미리 예자에 받을 숫자 써가지고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약하다 할 때 예자 써. 예약하다 할 때 예자. 그 다음에 받을 숫자의 금액의 금자. 그래서 우리가 지급자 입장에서는 제3자가 내야 될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되는데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예수금이라고 해가지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부채가 증가합니다. 요렇게. 그럼 만약에 8월 10일 날 갖다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갖다 내면. 반대로 예수금 까이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 풀어보시고 쉴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103회. 아, 이거 좀 어렵네, 이거 좀. 374페이지입니다. 좀 어렵다. 374페이지. 네, 여러분 3번입니다. 좀 어려워요, 이거. 374페이지의 3번. 맨 위에 3번입니다. 9월 26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게 선납세금 쪽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출력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보시죠? 좀 어렵죠? 요거 좀 기억하세요. 이게 제일 선납세금 쪽에서는 난이도가 있는 거고요. 아마 오늘 그 숙제 나가는 유인물에서도 선납세금 문제는 꽤 보일 거예요. 자, 이거 해석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기예금 통장 있죠? 정기예금 뭔지 아시죠? 정기적금은 내가 매달 내는 거고 정기예금은 그냥 한 방에 원샷으로 내버리는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 여기요. 정기예금 5천만 원의 만기일이 도래. 이 생각하셔야 돼요. 정기예금 지금 내가 당초에 5천만 원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만기가 도래했어요. 그죠? 만기가 도래하면 정기예금에 있는 돈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자, 도래했는데 여기에서 색깔 좀 구분하면 정기예금 이자가 있대요. 그럼 여기에서 이자가 얼마일 거냐면 여기 보시죠. 색깔을 구분한 50만 원이 50만 원. 조심하실 게 지금 이자가 50만 원인데 여기 지급 이자는 은행 입장이고요. 우리는 지금 은행 입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는 수령이자. 그래서 원래는 5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 거예요. 발생했는데 이 5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원천 징수를 생각해보시면 내가 정기예금이면 소득자 입장이에요? 지급자 입장이에요? 지급자예요. 은행이 지급하는 거지. 우리는 은행을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그럼 내가 소득자 입장이에요. 그럼 소득자 입장에서는 원천 징수를 당한 겁니다. 당한 거. 그래서 아예 여기 아까 그랬죠. 원천 징수를 한 놈은 다음 달 10일까지 갖다 내야 돼.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쓰지만 얘는 아예 여기 원천 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줬잖아요. 이게 선납세금 잡으라는 거예요. 법인 입장에서는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미리 먼저 낸 거예요. 선납세금으로 처리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천 징수된 세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얼마예요? 17,000원이에요. 여기. 뭐냐면 총세액과 총세액. 그죠? 총세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나 소득세나 법인세만 뜯기는 게 아니라 10%또 뜯기거든요. 지방소득세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총세액이 있고 여기 나와 있죠. 아예 공제세액 77,000원. 요게 내가 뜯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정기예금에 5천만 원의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쪼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쪼개면 정기예금 있죠? 정기예금에 있는 금액이 원래 5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찾았어요. 그럼 정기예금에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 0이지, 0. 그죠? 이해 안 되시면 큰일 나, 이거. 선생님, 전 정기예금을 찾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큰일 나요. 0 되는 거예요. 그럼 정기예금을 5천만 원에서 0 되게 하는 분기가 끊는 거예요. 되셨어요? 우리가 예금, 적금 들어가면 계정 과목은 성격이 무조건 뭐래요? 예금, 적금 들어가면 계정 과목은 성격이 자산. 그럼 자산을 5천만 원 까는 거잖아요. 그럼 자산은 차변, 감소면 대변. 그래서 대변에 이렇게 적으라. 칸이 이렇게 모자르냐. 위쪽에다 적을게요. 위쪽에다 칸 모자라서. 그러면 지금 2분기는 정기 예금이라는 자산을 까는 거예요. 5천만 원 빵대야 되게 하는 거니까. 5천만 원 일단 이렇게 적는 겁니다. 되세요? 그럼 이 정기예금 통장에 있던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일단 네. 보통예금 통장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가정하면 이 5천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기예금에 있는 원금 5천만 원이 없어지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이것만 놓고 보면.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총 이자가 얼마였냐면 여기 이자 수익이 총 50만 원이었잖아요.
우리 아까 수익하고 비용 총액으로 적어야 된다면서요. 총 얼마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보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은행이 아니라 예치하니까 내가 저금한 사람이 예금한 사람. 예금한 사람 입장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죠. 뭐 이자 수익은 성격이 수익이니까 대변.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대변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자 수익 총 50만 원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되세요? 근데 그래서 여기 원래는 총 내가 이자 수익이 50만 원이었어요, 원래는. 그죠? 50만 원이었는데 얼마를 떼었어요, 지금. 그렇죠. 7만 7천 원을 떼인 거예요, 떼인 거. 7만 7천 원을 이 중에서 7만 7천 원을 떼었어요. 떼이고 나머지 이자가 보통예금 통장에 나머지 금액이 42만 3천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통예금 통장 안에 들어온 금액은 원금 5천만 원에다가 그렇죠? 이자 수익 총 50만 원 중에서 7만 7천 원 뜯기고 나머지 42만 3천 원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된다라는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것. 그래서 여기 제가 분홍색으로 친 게 어디 갔어? 그래서 여기 실지급에 은행은 지급한 거고 우리는 실지급받음이 되겠죠. 실지급받음.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여러분들이 낚시였던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받는 입장이니까 지급이면 우리는 수령액이 되는 거예요. 실수령액. 그러니까 원래는 5,0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원금 5천만 원과 이자 50만 원에서 5,0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7만 7천 원 떼이고 나머지 5,042만 3천 원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보통예금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수령했으니까 우리는. 그럼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요.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이 되겠죠? 42만 3천 원. 이렇게요. 되죠? 그럼 나머지가 문제에서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7만 7천 원 자산 처리하래요. 선납세금이라는 거 캐치하셔야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산 처리니까 차변이죠. 선납세금 7만 7천 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이 다 5,050만 똑같을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여러분들 장난은 아니고 요거 때문에 좀 흐트러진 거죠. 됐죠? 그래서 요게 제일 난이도가 있는 거고 제가 좀 이따가 그 실기 어저께 나눠드렸죠. 그 문제도 이건 없어요. 다행히 이건 없어요. 이건 없는데 문구로 얘랑 비슷한 문제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들어보세요. 제 입장에서는 실기를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유형의 문제를 접하시려면 제가 나눠드린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실기 입력할 때는 제가 가장 어려운 애만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회계일급 더럽게 어렵네. 그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를 대비시키면 나머지 애들 대비가 되잖아요. 쉬운 거 보통. 근데 쉬운 걸로 대비시키면 어려운 걸 못 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실기 하실 때에는 이것만 나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것도 풀어보시고 제가 숙제 내는 그 유인물에 있는 그 숙제도 분개로 한번 많이 접해보셔야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안 읽고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5분 쉬셨다가 우리 8시 20분에 2교시 하겠습니다. 15분 쉬시죠.